네, 다시 국회로 가겠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죠. 이 자리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한 번 더 열기로 합의를 봤는데요. 이 문제를 포함을 해서 각종 현안 이분 연결해서 민주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김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어제 안녕하세요. 이 원내대표 만나는 자리에 의원님도 함께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죠, 의원님? 네, 같이 했습니다. 네, 일단 좀 이게 궁금한데 이 후보 추천위원회 가동하는 거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거 말고 또 논의된 게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관련해서 공수처법 관련해서 논의된 거는 그 국회의장께서 네. 주요한 비쟁점 특위 구성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해 나가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관련해서도 권고를 좀 하셨습니다. 혹시 개혁 입법 관련해서 좀 논의가 있었습니까? 전체적인 다른 개혁 입법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좀 이 문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한 번 더 열기로 한 건 알겠는데 조금 네네. 전에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의 성일종 비대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 말씀은 후보 추천위회를 여는데 지금 그 법사위 그 법안 소위를 열어서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유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수처법 내에서 국회의장이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으로 네. 국민적 약속이었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라고 아마 추천위원장께 권고했고 네. 그래서 열리게 된 거고요. 네. 법사위의 법안 소위는 그 의장의 권고 날짜와는 무관하게 정례적으로 잡혔던 날짜였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라서 그 법안 소위와 공수처 추천위원장 추천과는 네. 특별한 연관은 없다라고 보고 예. 의장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추천위원장 2명을 추천하기 위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지 공수처장 임명을 반대하기 위해서 공수처 추천위원회를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진실되게 논의해서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해 달라 그런 취지.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후보 추천위원회 언제 열리는지 일정 확인된 게 여당도 있습니까? 동의하고 한 거죠. 예. 네. 그 일정은 예. 25일 날 의장께서 아마 공수처 추천위원회 회의를 좀 진행해 달라 예.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내일 수요일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일 양당 간에 결정 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또 열릴 수도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내일이 그 공수처 추천위원회 회의는 아마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내일, 그동안 사실은 야당 추천 공수처 추천위원 2명이 네. 공수처 추천위원장을 추천된 10명 중에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방향이 아니라 공수처 추천위원장을 추천하지 않기 위한 방식으로 계속 회의에 임했기 때문에 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면 전 충분히 그 공수처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순전히 그림이긴 한데요, 의원님.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가정, 그러니까 내일 열리는 그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원래 2명을 추천하게 되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 명은 합의를 보고 우리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더 열어서 나머지 한 명 추천하자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공수처법 내에서 논의되는 사안이라 이제 예. 추천위원들이 추천하는 부분이라 거기까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공수처 추천위원회가 뭐 변협, 법원행정처, 여야 추천에 의해서 우리 사회에서 공수처 추천에 관한 권위 있는 기관들이 참여해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추천위원들은 그 권한에 입각해서 그 추천하는 것이 맞지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연장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예. 실제로 공수처는 지금도 위법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7월 15일까지 출범을 해야 되는데 출범을 하지 못하고 연장된 사안이라서 네. 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일정표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도를 했던데 일단 그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 논의 시동을 걸고 네네. 30날 그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서
12월 2일이나 3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 이런 일정표를 짜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여러 가지 고민과 판단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일정으로 하면 가장 빨리 진행할 수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로는 개정안 자체는요, 예. 이 역사 자체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 15일까지 출범하게 된 거 안에서 100일 만인 12월 27일 날 구성이 됐고 그 이후 세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 사실은 한 달 정도 회의 동안에 결론을 못 낸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출범은 7월 15일 날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여당 의석으로는 공수처법을 바로 개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야 간의 정치적인 신뢰와 합의 그리고 국민적으로 여야가 같이 출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공수처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여야가 정치적 신뢰와 합의를 통해서 10월 27일 날 출범을 했고 네. 그것에 대한 국민적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야당이 가지고 있는 그 반대 권리인 비토권이라는 부분들이 네. 처장 출범을 막는 비토권이 아니라 출범을 하는데 그 속에서의 다양한 의견 중에 중요한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출범의 건강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가는 비토권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당 추천위원 2명은 일관되게 반대를 했어요.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조차도 그 찬성을 하지 않으면서 일관되게 반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대단히 그 우려스러운 입장이고 이제 전향적인 입장으로 내일 추천위원회에 참여하셔서 10명 중에 가장 최선의 후보를 선출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좀 확인을 해 주세요. 뭐냐면 공수처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어떤 개정 내용이냐가 좀 이제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김종민 최고위원은 저희의 인터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그러니까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이걸 9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을 했는데 네네. 또 다른 보도는 그냥 이걸 그대로 두고 의결 요건을 7분의 6에서 3분의 2로 바꾼다. 이런 또 방안도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쪽입니까, 방향이? 제가 보기엔 공수처의 그 인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까지 넓게 개정안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행 7명을 유지해 나가면서 예. 의결 정족수 문제에 관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 여쭤볼게요. 지금 내년 예산은 심사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이 본회 예산에 포함을 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셨던데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현재 사실은 12월 2일까지 한 7일, 8일 정도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까지 예산안 1차 심사가 끝났고 예. 오늘부터는 증액 심사를 통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아 556조 예산에 관한 심사를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예. 그럼 최소한 이제 제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면 그 규모와 내용 그리고 예산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서 일주일 이내에 그것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금액과 규모 그리고 지급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없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556조의 내년 예산안을 12월 1일 날 신속히 결정을 하고 그 사이에서 여야가 합의해 나간다면 사실은 현재는 세입 경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현재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여야의 동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어느 국민에게 어느 만큼 지급할 것인가,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가,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가, 또 얼마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요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 본 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총론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일주일 사이에 본 예산에 태우는 문제에 관해서는 쉽지 않으니까 이 일까지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들을 해나간다면 네.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이은하님이 공정경제 3법은 언제 처리하나요라고는 질문 주셨고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얹으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까지 포함을 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제 이번 정기회 내에서 공정경제 3법은 다 발의가 돼서 네. 법사위 정무위에 다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예. 주에 법안 소위가 다 열리기 때문에 예.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의 공정경제 상법은 이번 정국회 내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상법에 관해서 여야 간에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그룹 감독법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없어서 전 충분히 공정경제 상법은 통과될 것 같고요. 예.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재정법입니다. 예. 그래서 예.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공청회도 열고 또 기업, 그다음에 국민들, 그다음에 노동단체들의 의견 수렴도 하고 예. 그리고 법 체계나 여러 부분들을 검토해야 돼서 예. 이번 정기국회 12월 2일까지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면 기간 그 자체가. 정기국회 그러나 이제 끝나자마자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할 의향은 있습니까? 임시국회가 이제 9월까지가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 시간도 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내 처리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중대재해 처벌 기업 중대기업 관련한 법은 네. 이번 올해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해 나가는데 네. 공청회, 논의, 법안 소위, 전체회의,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기간이 좀 물리적으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시간이 한 1분도 안 남았는데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낙연 네네. 대표가 가덕도 네. 신공항 특별법 말고 대구 광주공항 특별법 이야기를 꺼냈는데 지금 이게 당에서 정리가 된 얘기입니까? 광주공항 특별법 관련해서요. 예, 대구하고 광주공항 특별법 이것도 처리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언급을 했던데요. 사실 동남권 신공에 관해서는 한 10여 년 동안 정치적인 산물로서 정치적 선택의 산물로 김해신공항, 밀양공항, 대구공항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덜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나오는 또 다른 변화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예.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분들은 동남권의 관문공항으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이 충분하고 그를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 중에 동남권에 대한 서울 수도권 일극이 아니라 동남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진행한 것 같고요. 네. 대구 공항도 대구 민군 공항으로 이전 적합지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광주 공항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논의된다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아직 그렇게 근데 보고 당에서 정리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현재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 사안이고 동남권 신공항에 관해서는 입장이 좀 정리된 상황이고요. 네. 광주 대구공항은 현재 대구공항은 이전해서 대구 민관공항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